한국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선물한 분입니다. 선물한 분. 아시아에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원래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장사도 잘하고 뭐 격식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뭐 주저하게 유교에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라는 또 공산주의라는 이런 조건과 맞는 바람에 그리고 장개석이가 좀 부패해가지고 결국 저 13억 인구가 공산주의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안 된 나라였어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된 거는 이해할 겁니다. 러시아는 농노사회가 끝까지 계속되었던 그 러시아. 그러나 중국이 공산주의자가 된 공산세력이 되는 참 기적이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공산화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될 나라가 있었다면 한국입니다. 한국. 바로 이 유교, 주자. 이게 공산주의와 비슷한 게 많아요. 또 가난하면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배타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는데 사촌이 논사면을 축하해주지 않고 사촌이 논사면은 배가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동만 딱 하면 딱 공산당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공산주의가 안 됐느냐? 북한도 되고 러시아도 되고 중국도 공산당 세상이 됐는데 왜 한국만 유라시아 대륙에서 맨 끝에 요렇게 하얗게 붙어 있었느냐? 그 저한테 물으라면 첫째 이승만이 있었다. 두 번째 미국의 뒷받침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기독교신입니다. 이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분이에요. 기독교, 그렇다고 뭐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독재를 하자는 건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잘 인용을 했어요.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하는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노예 신세가 제발 되지 말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인한테 이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20대부터 이 자유의 소중함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29살에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에 보면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활력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이 말을 29살, 1904년에 29살에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벌써 29살에 정신적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대한민국을 이분이 다짐했던 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자유 위에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자유 위에. 북한은 누구냐? 억압 위에. 그리고 거짓말 위에 만든 게 북한이라는 저 체제죠. 대한민국은 뭘 위에 서 있느냐? 진실과 정의와 자유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진실, 정의, 자유를 세 가지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한 것은 그러면 독창제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위대한 사상은 다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뭐 마음대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사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상이 이 역사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죠.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죠.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상권 분립이라든지 민주주의를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은 뭐냐? 인간의 생명은 국가만큼 중요하다. 또는 국가보다 더 소중하다. 인간의 자유는 국가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그 국가보다도 못할 게 없다. 그렇다고 국가보다 우월하면 안 돼요. 서로 상호간에 존중이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죄를 짓지 않는 한 나는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우선 법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법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 탈북자들 아무도 물어봐도 형법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법전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떨 때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은 그 경찰한테 뺨 한 대 맞고 풀려나는데 또 어떤 날은 도둑질 하다가 잡혀버리면 그냥 공개 처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이게 징역 몇 년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김정일 마음대로입니다. 김정일이가 요새 사회를 딱 살펴보니까 이 살도둑이 많다. 살도둑이 많으니까 이거 일벌백계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살도둑 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공개 처형이다. 이렇게 하면 공개 처형되는 거예요. 살도둑질 했다고. 북한에서는 우리는 지금 10년 동안 사형이 없습니다. 20명 이상을 죽인 유영철이도 지금 살아있고, 강보라는 아주 부녀자만 폭행해가지고 7명인가 8명 죽인 그자도 지금 사형을 집행당하지 않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도 사형 선고받고 집행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60명 돼요. 60명. 북한은 어떠냐? 공개 처형을 할 때, 공개 처형할 때 그 초등학생들도 다 동원해가지고 데려옵니다. 그 어린 눈에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진국 같으면은 혹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어린애가 그 상처로 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얘가 당장 그 심리 치료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벌백계다 그래가지고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6살, 7살 요 애들까지 다 앞에 세워놓고 사형 집행하는 데가, 공개 처형을 하는 데가 북한이라는 돈입니다. 북한이. 그 북한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드라이브를 하면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바로 지척에 그런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장진성이라는 이 탈북 시인이 북한에서 탈출을 할 때 북한에서 썼던 시를 가슴에 품고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하는 시집을 한 2년 전에 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북한의 삶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잘 나타나는데 그 중에 사형수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엔 반드시 총소리도 있다. 오늘 또 대중 앞에서 누군가 또 공개 처형당한다. 절대로 동정해서는 안 된다. 죽었어도 격분으로 또 죽여야 한다. 포고문이 다 하지 못한 말 총소리로 쾅쾅 들려주는 그 앞에서 어째서인가 오늘은 사람들의 침묵이 더 무거웠으니 살 한 가문이 훔친 죄로 총탄 90발 맞고 죽은 죄인, 그 사람의 직업은 농사꾼. 그 사람의 직업은 농사꾼이래요. 아니 농사꾼이 왜 살도둑을 합니까? 북한에서는 협동농장이라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살을 다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자기 살이 없으니까 농사꾼도 살도둑을 하다가 잡히면은 총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농민이 살도둑 하는 데도 없을 거고, 살도둑질 했다고 공개 처형당하는 곳은 아프리카에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없고 오직 북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북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 그런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런 김정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김정일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적게 잡으면 어른들 중에서 10%, 약 400만, 많게 잡으면 한 20%, 한 800만 명 됩니다. 800만 명. 어른 중에서, 어른입니다. 유권자 중에서 400만 내지 800만이 저런 김정일을 좋아한다. 그 사람들은 이승만을 저주한다. 미국을 적으로 본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 속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